오늘은 스폰지밥에 나타났던 다양한 유령들을 찾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해외 스폰지밥 위키를 살펴보니 한국에서 아직 방영되지 않은 시즌 12의 한 에피소드에서 플랑크톤이 유령이 된 부분과 새파란 할머니 유령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들을 제외하고 스폰지밥 에피소드에서 볼 수 있었던 유령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봅시다. 스폰지밥 애니메이션 초창기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가장 큰 존재감을 드러내는 유령은 미개한 해적선을 몰고 다니는 바로 이 초록빛의 유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비키니시티 시민들에게 두려움과 공포감을 심어주는 유령이며 영문판 이름으로는 플라잉 더치맨으로 네덜란드 유령, 즉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을 모티브로 삼은 캐릭터입니다. 한국어 더빙판에서는 예전에 바다도깨비로 불렸는데 시즌 3 이후부터는 선장 유령, 유령 선장, 해적선 유령 혹은 그냥 유령 등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으며 오늘은 편의상 저도 바다도깨비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무튼 그에 대한 이야기는 징징이네 집 창고에 떨어져 있었던 만화책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바다도깨비의 시체가 마네킹으로 사용되면서 영원히 편히 쉬지 못하고 유령이 되어 떠돌아다닌다는 이야기였죠. 또한 스폰지밥과 뚱이가 즐겼던 바다도깨비의 보물찾기 게임을 기억하시나요? 이 게임의 지도는 알고 보니 바다도깨비가 땅에 묻어놓은 보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보물지도였었죠. 바다도깨비는 집게가 지나친 욕심을 부렸다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그에게 금화 대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플라스틱 모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보물상자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물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식사용 양말인데요. 그의 말을 들어보자면 밥을 먹을 때 신는 양말이라서 이전에 이 양말을 잃어버렸을 때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밥을 먹지 못했다고 했었네요. 이 밖에도 에피소드를 살펴보면 바다도깨비에 대한 재밌었던 순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 모두가 유령 분장을 하고 할로윈 데이를 즐겼던 날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쳤던 바다도깨비는 시민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었는데 반대로 바다도깨비 역시 뇌가 훤히 드러나는 스폰지밥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달아난 적이 있었죠. 이후 또다시 비키니시티의 할로윈이 찾아왔을 때 바다도깨비가 스폰지밥 친구들의 영혼을 납치하여 괴롭혔었는데요. 무섭고 으스스한 것을 좋아하는 바다도깨비는 플랑크톤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제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시면 그런 말 못하세요. 제가 들어가 봤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겁나실걸요. 이윽고 바다도깨비가 스폰지밥 머릿속으로 들어갔으나 알고 보니 아주 귀엽고 아기자기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바다도깨비는 이에 엄청난 공포감을 느껴서 황급히 달아나고 말았죠. 비록 그가 이렇게 무언가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바다도깨비는 여전히 누구나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유령입니다. 자신의 배에 들어온 이 새 녀석을 선원으로 삼으려다 시끄럽게 쫑알대는 징징이를 기괴한 절망의 늪으로 던져버린다거나 심지어 다른 이들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줄 수도 있는데요. 집게사장은 돈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소원을 빌었고 그 대가로 바다도깨비에게 영혼을 넘겼었습니다. 한편 바다도깨비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 3000년 동안 끝매기 대회에서 항상 1등의 자리를 차지했었다고 하며 놀라운 끝매기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5000년 동안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어서 스폰지밥의 신발끈 묶는 법을 알려달라는 부탁은 들어주지 못했죠. 반면 그의 사악한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던 때도 있습니다. 스폰지밥 집에 6개월 동안 얹혀 살면서 살이 뒤룩뒤룩 찐 폐인이 되거나 잔디깎기를 가지고 공동묘지를 휘젓던 스뚱 때문에 무려 1000년 동안 길렀던 수염이 몽땅 깎여서 그의 귀여운 민낯이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유령이 된 스폰지밥과 뚱이가 바다도깨비에게 꽃단장을 시켜 데이트에 나가도록 도와주었는데 그와 데이트를 한 상대가 아주 충격적이었죠. 난 결혼 같은 거 하기 싫단 말이야. 또한 시즌 11 비밀 쇼핑 편에서는 정말 더러웠던 그의 위생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수백 년 동안 머리를 안 감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겨우 만들어낸 아주 완벽한 비듬이라고. 잘 봐. 정리해보자면 기괴하고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악한 유령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은근히 허점이 보이는 바다도깨비. 앞으로 그가 에피소드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지 기대해도 좋을 듯 하네요.
다음으로 등장하게 될 유령은 시즌8 유령선 대모험에 출연했던 이 녀석입니다. 스폰지밥 영문판에서 그의 이름은 로드 폴터가이스트라고 하며, 폴터가이스트 역시 자신만의 기괴한 능력을 발휘해 다른 이들을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무시무시한 유령이죠. 여기서는 스폰지밥 일행이 자신의 금화를 훔쳐가는 것을 보고는 그들을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보내버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남의 물건들을 약탈하는 해적답게 폴터가이스트도 원래는 바다도깨비 밑에서 일하던 선원이었다가 300년 전 바다도깨비의 금고를 훔친 것을 더불어 선원들까지 몰래 빼돌리고 그들과 함께 바닷속을 떠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섭고 사악하며 뼈가 훤히 드러나는 발과 심한 입냄새와 고약한 채취를 가진 유령이지만, 스폰지밥과 뚱이에게 금화를 한 개 주면서 가스관 뚜껑을 사오라고 심부름시켰을 때 실제 그들의 영혼을 가져간 것이 아니며, 심부름을 끝내면 주기로 약속한 추가 금화를 건네려고 했던 모습 등을 보아하니 그래도 해적질을 일삼는 유령치고는 그나마 양심이 있는 녀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밤중 아주 미스테리한 야간 집게리아를 찾아왔었던 이 피셔맨 유령을 기억하시나요? 피셔맨은 다짜고짜 손님들의 돈과 현금 등록기에 있는 돈을 뜯어가는 파렴치한 짓을 했고, 이를 본 스폰지밥은 피셔맨에게 참교육을 시전하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유령은 야간 집게리아의 직원이었으며 그가 벌였던 강도짓은 야간 식당의 전통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사망한 지 20년이 넘어 현재는 유령이 된 러스티 리켓은 러스티 호밀 샌드위치라는 기이한 음식을 만드는 러스티 리바이 식당의 주방장이었습니다. 샌드위치의 재료로는 깎은 나무, 회반죽, 리스로 이루어져 정상인이라면 도저히 먹지 못할 음식이었고, 러스티 리켓이 만든 샌드위치의 냄새를 맡았던 유령들이 몽땅 몰려들 정도로 그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 있는 저세상 음식입니다. 이때 집게리아에 모였던 다양한 생김새의 유령들은 식당을 아주 개판으로 만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뚱이의 요청으로 식당에 도착한 집게사장은 이 소란스러운 유령들을 단숨에 제압하는 미친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캐릭터들 말고도 이 밖에 다른 유령들은 누가 있었을까요? 음료수 모자의 주인이자 진정한 넘버원으로 꼽혔던 스미티 워벤맨 젠슨, 바다도깨비가 스폰지밥의 집에 머물 때 데리고 와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던 시끄러운 유령들, 집게사장이 바다도깨비에게 영혼을 넘기는 대가로 계약을 맺고 돈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소원을 빌었을 때는 바다도깨비 이외에도 집게와 영혼에 대한 계약을 맺었던 또 다른 유령들이 등장했었고, 선장 폴터가이스트의 해적선에서 일하고 있는 유령 선원들도 빼놓을 수 없겠죠. 또한 뚱이에게 농락당했던 도넛 유령을 비롯해 저세상의 집게리아 식당을 방문했던 다른 유령들, 그리고 얼굴이 매우 인상적이었던 이 덩치 큰 유령도 있었습니다. 다람이는 결국 밀크쉐이크 유령을 잡는 데 성공했었죠. 이 밖에도 저승에서 잠자다가 집게와 젠킨슨의 부름 때문에 잠시 이승으로 온 뒤 파티를 벌였던 그들의 조상들, 시즌 11 헬로윈의 전설 에피소드에서는 바다도깨비의 선원들이 등장하였죠. 오늘 제가 준비한 네모바지 스폰지밥 속 유령들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